자, 분포를 할 건데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배우는 분포 두 개밖에 없어.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 더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옮긴 거기 때문에 배우는 건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인데 이제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확률 함수가 들어올 때 질량 함수가 개입을 하는 거고, 이건 연속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산이고요. 이건 연속이고요. 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딱 끊으면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 얘네들이고요. 다 얘네들이고요. 요건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쌤이 이제 요즘 문제를 비롯해서 학생들 수업 문제 푸는 거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뭐 표준화 작업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외워서 쓰면 되니까 그거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연습을 안 한 거고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항분포 구분법이야. 문제를 만났는데 이건 이항분포로 시작해야 되네 라고 얘기해주면 쌤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항분포를 떠올려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만약에 그걸 배제하고 이건 이항분포부터 시작하면 돼. BMP부터 쓰고 시작해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하나가 바로 딱 그거야.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되는 사람은 상관없고요. 자, 오늘 그 분법을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거니까. 자,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안에 있는 설명들, 제시하는 내용들, 문제 자체의 뉘앙스 이런 걸 다 합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좀 써볼게요. 이거는 뭐 다른 건 쓸 게 없는데 이항분포만 좀 쓸 게 있습니다. 시행을, 이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에요. 자, 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거죠. 뭐 이런 건 사실 근데 우리 뭐 주머니에서 돈 꺼내기 이런 것도 동일한 반복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n번을 반복한다. 흔한 얘기인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다면 이거예요. 그때 확률 질량 함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률이니까 x를 써야겠고 여기 스몰 r을 썼어요. 자,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고요. 일어날 확률 p라고 놓으면 p의 r제곱이 될 거고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 q로 놓으면 q의 n-r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와 q의 합은 항상 1이 되는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r 값은 0부터 n까지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수예요. 확률 질량 함수. 자,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시문처럼 주는 경우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에. 제시문이 앞에 따로 있거나 제시문 가 해가지고 갑자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제시문처럼 문제 바로 앞에 문제와 같이 섞인 것처럼 이 내용이 고스란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일단 이걸 보고 이거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인지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분포를 쓰는 것 자체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분포 문제는 너무 당연하잖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에 뭐가 있을까? 분포 이용하는 문제는 표준정규 분포표가 있죠. 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있어? 단 이래놓고 그죠? 0부터 어쩌고저쩌고에 얼마 숫자 Z값이 나와 있잖아요. 표 대신에. 이걸 보고 누가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걸 보고 누가 이거 분포랑 관련이 없는 문제야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죠. 분포를 풀어야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n에서 와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얘도 n이야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 분포 문제구나. 그런데 분포의 시작이 b부터 출발하는 거냐 n부터 출발하는 거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확정이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b부터인가? n부터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다 모든 내용은 이 b인 걸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분포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이항분포야 라고 판단하시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여기다가 이제 살을 좀 붙여볼게요. 자, 이항분포에 이항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항. 두 개야, 두 개. 항이 두 개라는 뜻인데 이 이항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말로 풀면 시행을 한 결과, 알겠죠? 시행의 결과가 딱 두 개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시행의 결과 여러 개가 아니야. 딱 두 개. 근데 이거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건 너무 뻔한 두 개.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 성공과 실패. 이런 개념이에요. 자, 뭘 했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할 확률 이런 거야. 기계 같은 경우는 뭐야? 정상 제품이거나 불량 제품 이런 거. 그러니까 정상 아니면 불량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말고도 뭐 얘는 많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문제 자체가 확률이 두 개밖에 없어. 두 가지 두 개. 근데 두 개인데 뭐 6 이상, 5 이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알겠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거랑 달라. 그냥 결과 자체가 두 종류만 존재하는 거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저런 얘기가 나오면 역시 저것도 이항분포다 라고 판단의 근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서는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또 n번 반복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예요. 횟수. 변수가 횟수라는 거야. x 자체가. x가 제일 중요하잖아. 확률 변수가. 그 x라는 게 몇 번 나왔니? 라는 건데 여기 있죠. n개 중에 r번 나왔어요 하는 횟수야 이게. 이게 횟수란 말이야. 알겠죠? 횟수인데 이건 횟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선택이기도 하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 이런 거죠. 이런 건 주로 뭐 할 때 나오냐면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이런 거죠. 전체 n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뽑는 거죠.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그럼 다 정수 자연수 개념이니까. 그죠? 그럴 때도 이거는 이항분포인가 보다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횟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할 건데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확률 질량함수라는 용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로 확률 질량함수를 주거나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이항분포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횟수가 중요한 건데 횟수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단어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문제 안에 횟수라는 용어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는 분명히 사건이 일어난 횟수라고 써 있는데 문제 자체가 횟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적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저 횟수는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어떤 제품의 개수야, 개수. 이런 개수도 횟수야. 이런 개수도. 날수. 며칠 뭐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것도 횟수야.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공장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기계 대수 이런 것도 다 횟수라니까. 이런 것도 다 횟수야. 심지어 문제에 따라서는 사람 수도 횟수야. 사람의 수도 몇 명이니까. 알겠죠? 이게 횟수. 근데 그냥 우리가 횟수 그러면 시행하는 횟수 뭐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다 횟수인 거야. 다 자연수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횟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판단의 근거들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이항분포라고 하고요. 이때 이항분포일 때는 바이노미얼 b를 쓰는데 n과 b는 약속된 거니까 기호법이요. 자, b, n, p로 쓰자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확률 원래 우리가 확률 변수는 확률은 x든 y든 뭐든 간에 확률 변수 x는 뭐 바이노미얼 뭐 np를 따른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이걸 또 줄여가지고 이렇게 물결처럼 써요, 사실은.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x가 이걸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는 확률 변수 x가 이 BNP를 따른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저 BNP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얘만 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왜? Z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가려면 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냐? 평균을 구해라. 그건 계산법이 NP다. 분산을 구해라. 계산법으로는 NP와 나머지 확률이다.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알겠죠? 저 과정을 통해서 이걸 정규분포인 n에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돼 있는 거야, 현재.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쓰죠. 여기는 주로 m 쓰죠, m. 그죠? 여기는 시그마 제곱을 쓰고요,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요건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써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이거는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p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n과 p. 자, n이 뭘까요? 횟수죠. 저게 횟수야. 알겠죠? 저게 시행 횟수라고. 시행 횟수입니다. 이거 뭘까요? 무슨 확률이에요? 무슨 확률? 무슨 확률이냐? 확률은 당연하지. 무슨 확률? 응? 자, 좀 더 구체적으로. n과 관련입니다. 이거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 n, 임의의 n 중, 저 임의의 n개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계속 같은 확률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어요. 나랑 너희들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뭐 병이 걸린다 그러면 다 똑같은 확률이어야 돼요. 나 걸린 확률과 제 걸린 확률이 다르면 안 됩니다. 즉 일정한 값이에요, 이건. 임의의 n 중에 한 개가 한 개 또는 한 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날 확률인데 이게 일정한 거야. 이게 일정해야 돼. 이거 구분을 못하면 저 p 자리를 이상한 걸 써.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저거예요. 알긴 알았어. 이항분포야. 는 알았는데 쓸 때 이걸 못 쓰면 좀 망하는 거죠. 엉뚱한 확률을 쓴단 말이야. 자, 문제 하나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98번 한번 보세요. 문제 98번 보시면 자, 98번이 동국대에 있을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오류여가지고 전원정답 처리했던 그 문제인데요. 과체중 자리에 비만 쓰고 비만 자리에 과체중 수가 틀렸던 거죠. 자, 어쨌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보세요. 하나만 할 거야. 위에서부터 한 세 줄 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질량 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문제에 써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또는 아예 구체적으로 평균은 얼마, 분산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것까지 다 써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 주니까.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라고 주진 않습니다. 그건 안 줘요.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챙겨라 이거야. 그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단 얘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맛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갑니다. 2분의 1 미만 다음으로 한 줄만 볼게요. 임의로 3명을 뽑았어.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 임의로 3명을 뽑았어. 그랬는데 과체중이 한 명일 확률이 0.75 세제곱이야. 자, 요 문장이야. 뒤에 똑같은 걸로 반복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 문장을 보고 이항분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분포 문제인데 정규분포인가? 위에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요게 문제인 거야. 요게 어떻게 이걸 여기서 이항분포를 생각해낼 수 있느냐. 즉 이 3명을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인 사람 수가 따르는 분포가 이항분포다. 요걸 여러분이 스스로 규정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왜? 이미 앞에 정규분포라 했는데 그건 전체. 고등학교 전체. 그 중에 뭐라고요? 몇 명을 뽑았다고. 이런 게 단서야. 몇 명을 뽑았다고. 알겠냐? n명까지는 안 나왔지만 전체를 n명이라 치면 우리 3명을 뽑았다고요. 그죠?
자, 어찌됐든 우회전차 해가지고 아 이거 바이노미얼인가 봐. 3 썼어. 자, 확률 얼마? 거기 있는 0.75 세제곱? 아니야. 아니라고. 달라. 3명 뽑았는데 과체 중에 한 명이라는 어떤 구성원이 한 명일 확률이라는 거고, 이건 뭐야? 3명을 이미 놓고 얘네들이 다 과체 중일 확률 똑같은 확률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선택했을 때 확률이잖아요. 한 명이라는 확률, 2명이라는 확률, 3명이라는 이런 거잖아, 개념이. 그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동일하게 다 같이 과체 중일 확률이 한 명씩 다 과체 중일 확률일 거야. 공평한 확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른다고요.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현재까지 모른다고요. 알겠니? 이 모르니까 P를 놔야 되는 거야. 몰라 이거. 그 대신 그 앞에 0.75 세제곱을 가지고 뭘 해? 이거 이제 구하기를 해야 돼. 이걸 구해야 돼. 이걸 구해야 이제 N으로 갈 거 아니요. 그걸 구하기 위한 작업이 그게 1인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야, 3명 중에 1명이라면 저기 있잖아. 저기.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데 요게 P야. 걸리게. 안 걸리게 1만의 P잖아. 이건 1명, 2명. 이게 제곱.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이거라고. 여기서는. 맞아? 이걸 계산하면 P값 구하겠지겠죠?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제일 어려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야, 이걸 가지고 비양분포를 어떻게 끄집어내지? 막 이런 게 되게 많고, 실제로도 이 자리에다가 0.7을 세고 쓰고 막 계산한 놈들도 많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거만 할 줄 알아도 거의 다 하는 거야. 이항분모 구분을 할 줄 알아도. 알았죠? 당장 뭐 이거만 가지고 힘들 수 있지만 이제 뭐 얼마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겠으나 이 기간에 우리 연습하는 동안에 그거를 뉘앙스, 문제의 뉘앙스도 느끼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럴 때 이항분모 쓰는 거구나 하고 자꾸 반복해서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만 해내도 실제 시험장 가면 스타트 못 끊는 일은 안 생겨요. 엉뚱한 짓은 안 한다고. 알았지?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항분포는 이게 제일 길었습니다. 자, 이제 연속으로 갑니다. 여긴 짧아요.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규분포가 나와야죠. 자,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는 이제 요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예전에는 이 곡선을 사용하는 문제들은 내질 않았었는데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것만 됐는데 요즘 이걸로 많이 냅니다. 자,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은 대칭형이죠. 대칭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센터가 필요하네. 이거 얼마야? 여기 무슨 자리죠? 평균. 이거 0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표준이야.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M이야. 이 자리는 무조건 평균 자리, 평균. 가운데는 평균입니다.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양쪽 사이드 똑같이 잡고 해놓고 표현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이름은 fx로 놓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x축인데 이게 점근선이에요. 얘네가 닿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건 뭐 문제로 되진 않습니다만 낼 수가 없죠. 이 적분은. 그죠? 자, fx 전체 합은 당연히 1입니다. 당연히 1이고 전체 합이 1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평균값이 얼마든 상관이 없이 확률적으로는 이거 확률이니까요. 확률의 합이 1이니까. 변수는 x를 쓸게요. 확률 변수 x가 m 이하의 확률이 얼마일까요? 왼쪽 0.5죠. 절반. 당연히 확률 변수 x가 m 이상인 확률도 0.5가 되겠죠. 수치적으로 0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기준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아 근데 이걸 필요 쓸까요? 자, m-시그마부터 m까지 확률이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m부터 시그마까지는 같은 확률이다. 맞죠? 실제로 이제 넓이 적분으로 넓이라는 건데 그건 생략하고 확률로만 얘기했어요. 이게 기본 성질이에요. 기본 성질. 알겠죠?
자,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센터가 평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쓰는 게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정규분포인데 이 정규분포가 바로 뭐야? 정규분포가 바로 n인 거죠. n이고 저 평균 쓰는 거고 그때 만드는 시그마를 제곱을 해서 만드는 게 이거고 이때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써도 우리는 아직 표준 정규분포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마지막 단계인 표준화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쓸까요? 자, 이 상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직전에 확률 변수 x가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이걸 z로 바꿔줘야 돼. 모든 건 z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z로 바꿔주려면 여기는 x 또는 여기는 m 시그마들을 사용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공식인 거죠. 외우셔야죠. 이것을 만들고 이 z는 뭘 따른다? n 맞아. 똑같은 n이야. 바뀌지 않아. 단 여기가 0과 1인 거죠. 즉 평균이 0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평균이 0이 되게. 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에 있는 숫자를 저기다 적용하고 접목하고 계산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죠. 모든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x로. 뭐 문제 때로 따로 뭐 y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x니까. x로 돼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뭘 못해? 표를 줘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표를 사용할 수 있게 뭘 해야 돼? 표준화 작업을 거치셔야 되는데 이 작업을 거치셔야겠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z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x값이니까 x값 마이너스 평균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안 써도 돼요. 가운데는 그냥 z만 써도 상관이 없고요. 오른쪽도 b-m의 시그마를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표나 그 설명에 써 있죠. 보통.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을 막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를 다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다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요건데요. 자, 딱 5분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출발.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여기야. 근데 그 다음 순서는 또 이거야. n이야. 이거야. b에서 n으로 가려면 m이 np가 돼야 되겠고 시그마 제곱이 np의 1-t가 돼야 돼. n에서 n으로 가지만 표준화된 거기 때문에 여기 z화 시켜서 이걸 해야 돼. 자, 이제 얘네들을 자, 얘가 이항분포고요. 얘 이름이 정균포고요. 얘 이름은 표준 정균포죠. 그 다음 확률 변수 입장으로 보면 얘는 확률 변수 x예요. 얘도 아직 x예요. 드디어 넘어가야 드디어 z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얘 이름을 이제 여기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요. 맞아요? 이 흐름도야. 이 흐름도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하고 남겨야 될 건 이거 한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죠? 이건데 문제는 딱 뻔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도착 지점은 여긴 건 알겠잖아. 근데 내가 만난 문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가느냐 여기서 출발해서 가느냐를 구분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계적으로 돌리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풀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를 좀 어렵게 많이 만들죠. 이거를. 근데 이 많거든요. 사실 요즘 많이 나와요. 이 항목가. 그러니까 자꾸 문제 풀면서 눈치채기, 뉘앙스를 알기,
자꾸 스스로 감각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알겠나요? 만약 이거만 할 수 있으면 이쪽 계열 문제는 틀릴 건 없어요. 만약에 소소한 개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힘들 수 있지만 흐름 자체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됐나요?